안녕하십니까, 조인맥의 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입니다. 예, 오늘 하는 게임은 솔문의 열쇠라고 뭐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게임은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임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락실에서는 그 솔로몬의 키라고 그대로 원제 그대로 이렇게 나왔었던 기억이 나는데, 요거 엔딩 본 사람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저도 오락실 있을 때 이거 많이 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게임 자체를 오늘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뭐 엔딩이 가능할까? 뭐 안 되면 되게 한다. 조인맥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개판을 쳐서라도 엔딩은 본다. 사기를 쳐서라도, 아니 분할 방송을 하더라도 엔딩을 보겠다, 그런 정신으로 이번에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이 게임 뭐 간단한 뭐 구조를 하면은 블록을 생성하는 그런 거 있고, 없애는 거 이런 거 있고, 뭐 그런 거 있는데 그게 전부인가요? 점프랑 블록 만들기, 없애기, 예, 끝입니다. 총알 쏘는 것도 있어요. 밑에 불 보이시죠? 뭐 그 위협할 때 쓸 수 있는 뭐 그런 건데, 버튼은 그럼 총 몇 개나 쓰는 건가요? 예, 방향키랑 블록 만들기랑 그 공격 버튼. 근데 공격은 이제 횟수 제한이 너무나 있기 때문에 아껴야 됩니다. 예. 그러면 뭐 블록 생성하는 거랑 부수는 거는 뭐 같은 버튼으로 사용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열쇠를 먹고 출구가 열리면은 이제 들어가는 뭐 그런, 어찌 보면 뭐 단순한 진행 방식이네요. 그 과거에 그 로드러너라는 그런 게임 생각나는데 맞는가? 예, 비슷하네요. 부서지는 블록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블록도 있고 뭐 다양하네요. 뭐 안 부서지는 블럭은 말씀하시는 대로 흰색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뭐 일단 예, 저희가 뭐 헤딩으로 그냥 블록을 부수는 그런 걸 보면, 이거 어찌 보면 뭐 블록 생성하고 부수는 거 보면 뭐 마인크래프트의 원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가끔 듭니다. 여하튼 어쨌든 이 게임은 워낙 길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은 보너스 판인데, 예, 보너스고 나발이고 그냥 진행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솔로몬의 키 하면은 솔로몬 왕의 뭐 어떤 보물을 뭐 찾아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 게 은상이 되죠. 딱 봐도 솔로몬이나 뭐 현자 왕 뭐 이런 것들, 제가 성경은 잘 안 읽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성경에서는 그 솔로몬이 그 지혜의 왕이라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 유명하죠. 예, 대단한 왕입니다. 예. 어느 나라 왕인지 잘 모르. 유대 왕인가요? 예, 이스라엘 민족 왕이죠. 그렇군요. 자, 뭐 이쯤 돼서 게임 소개를 하고, 뭐 저희가 항상 하는 식은 게임과 관련 없는 게임이 길다고 하니까 만담할 시간도 많기 때문에 네, 이제 만담으로 슬슬 넘어가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싶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킹 솔로몬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뭐냐면은 이제 알란 커터메인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소설 속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솔로몬 왕국의 보물을 찾아러 이제 떠나는 내용인데, 그 인디아나 존스랑 컨셉이 좀 비슷해요. 예, 그래서 짝퉁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짝퉁요? 아무튼 뭐 아시겠지만은 온갖 뭐 식인종이나 맹수 이런 애들 공격에서 피해가지고 정글로 들어가서 그 잊혀진 고대 유적 이런 데 들어가서 함정 같은 거 다 피하고 결국에는 보물도 못 건지고 사랑만 건지고 나왔다는 그런 전형적인 어떤 어드벤처 무비의 어떤 그런 거를 지어놨네요. 항상 그러면 인디아나 존스급 편의 줄거리하고 비슷하네요, 정말로. 인디아나 존스는 뭐 사랑을 찾기도 하고, 때로는 안 되면은 그 가족과의 또 사랑을 찾기도 하고, 뭐 레이더스 시리즈는 뭐 사랑을 찾았다면은 그 인디아나 존스 3 최후의 성전에서는 아버지와의 화해를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탄에서는 이제 아들과의 화해 이런 거 그리고 있는 것 같고, 가족과의 화합. 좀 어려운 가족이네요. 화해를 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여행을 떠나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목숨을 걸고 여행을 떠나지 않으면 이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혹시 인디아나 존스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 알고 계시는 거 있으면은 말씀 좀. 저는 뭐
사실 영화 자체도 인디아나 존스를 제대로 다 보지는 못하고 어린 시절에 항상 토요 명화, 막 주말의 명화, 요즘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 걸로 통해서만 봤지 뭐 극장에서 본 적도 없고 좀 그래서 뭐 딱히 정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영화는 좀 이렇게 정보 같은 거를 많이 찾아보는데 뭐 최신 정보라고 하면 뭐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제 나오게 될 5편 해리슨 포드가 안 나오면 안 찍겠다 이래버려서 해리슨 포드가 그러면 스타워즈 이번에 나온 거 찍어보고 내 컨디션 보고 결정을 하겠다 했는데 아무래도 찍을 것 같다라는 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 양반 지금 나이가 지금 한 지금 70대 돼가지 않나요 지금? 네, 나이도 70대지만 뭐 익히 저번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 들었는지 방송에서 얘기 들었는지 몰라도 한 2년 전에 경비행기를 몰고 가시다 추락을 해서 아예 혼수 상태에 빠져서 몇 달 정도 누워 있었다가 일어나시면 정말 영화같이 사시는 분이죠. 예. 그 양반 실제로 비행기를 상당히 좋아해가지고 에어포스 원도 10세로 한 구입도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에어포스 원까지는 모르겠고 뭐 각 비행기, 헬리콥터 뭐 운전면허 자격 다 있고 뭐 대역을 쓰지 않고 다 본인이 문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 그 최근에 나왔었던 액션 영화 중에 그 뭐죠? 그 실베스타 스텔론 나와가지고 온갖 잡탕으로 거는 그게 제목이 좀 엉뚱한 건데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익스펜더블인가 하여튼 예. 정확하게 익스펜더블 맞습니다. 예, 거기서도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나오시고 예, 비행기 타고 나와서 나이가 제일 연로한 편에 들다 보니 액션은 하지 않고 유머는 있는 대로 다 던지고 옛날에 했던 드립 다 던지고 가더라고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양반 돌아가시면은 우리 어머니가 가장 슬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팬이십니까 어머니께서? 저희 어머니 인디아나 존스하고 도망자라는 영화를 너무 감명 깊게 보셔가지고 저희 어머니 그 좋아하는 배우 컨셉이 다 그래요. 그 저기 브루스 윌러스, 그 다음에 저기 그 제이슨 스테이텀,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지금 누굽니까 저기 그 덜하게 나왔었던 션 커너리. 션 커너리는 안 좋아하셔요. 니콜라스 케이지. 예. 이 3인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 머리 없는 배우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안 그래도 조지 클루니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조지 클루니 싫어하시겠네요. 머리숱이 굉장히 많거든요. 머리숱이 있는 배우 중에 유일하게 해리슨 포드 좋아하신다는 거. 갑자기 우리 어머니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그 해리슨 포드는 참 대단한 배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인디아나 존스 5탄 매우 기대가 되는데 그냥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레이더스는 저기 그 피라미드를 가봤고, 예. 그 다음에 그 저기 그 비밀의 사원에서는 그 인도에 있는 그쪽 사원을 가봤고, 그 3탄에서는 그 최후의 성전이라 가지고 거기 저 어디야 그 팔미라인가 어디죠? 예. 그 팔미라의 뭐 고대 그건가 잃어버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뭐 요즘에는 뭐 많이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 미생에서도 거기 장면이 한번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4탄에서는 이제 그 마야 쪽 문명을 이제 갔었고, 이 5탄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게 맞는지 매우 궁금한데, 게임으로도 인디아나 존스가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는지요? 처음 듣는데요. 인디아나 존스 게임이 있었습니까? 예, 그 PC 게임으로 있었는데, PC 게임 맨 처음에 나왔었던 게 그 아틀란티스 찾으러 가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나왔었던 인디아나 존스 3D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3D로 제작된 인디아나 존스가 있었어요. 둠레이더 시기에 맞춰가지고. 3D로요? 네. 거기서는 이제 그 이라크 가가지고 지옥의 기계라는 어떤 그 바벨탑 나오면서 이제 나오는 그쪽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예. 좋은 정보들 많이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인디아나 존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혹시 그 미스테리 좋아하시나요? 뭐 좀 미스테리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예, 뭐 취미로 들으면 좋죠.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미스테리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우리 어머니 미스테리 뭐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고, 우리 와이프는 미스테리보다 음모 쪽에 가까운 911은 자작극이라고 아직까지 믿고 있는데 뭐 나름대로 보여주는 영상 같은 거 보여주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워낙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또 타당한 것들만 이제 모아서 하니까 일견 설득력이 있죠. 알겠습니다. 그 혹시 쪼니께서는 미스테리 좋아하시는지?
뭐 좋아합니다만 뭐 알다시피 음모론 자체가 좀 너무 말도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요즘은 예, 별로 관심 없어요. 저기 음모 쪽보다는 저기 그 미스테리 이제 고대 유적에 관련된 그런 거 얘기 들어보면은 난 아직까지 참 재밌더라고요. 예. 그 중에서 아마 그 사이즈로 친다 그러면 가장 큰 게 어딜까요? 글쎄 뭐 고대 유적은 잘 모르겠고 대륙이 하나 사라졌으니까 아틀란티스가 제일 큰 거 아닙니까? 예, 아틀란티스가 제일 아마 크지 않겠나 싶은데 아틀란티스는 아직까지 그 존재 자체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남아 있는 쪽으로 초점을 맞춘다 보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 진시황의 왕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굉장히 크게 출토됐죠. 여전히 발굴 중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발굴 중인 거죠. 그 병마용 토기 해가지고 사진 놓은 거 보니까 어마어마하더구만요, 진짜. 파도 끝이었고 끝인가 싶으면 아래층이 또 나오고. 대한민국 육군의 날에 스타일을 하더라도 그렇게는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 뭐 도대체 그걸 만드는데 몇 년이 도대체 걸렸을까요? 그 당시 국력을 가지고. 그것도 그 공력이 그 4대강에 필적하는 그 만례장성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동시대에 공사가 들어갔다는 거 보면은 걔네들의 그 토목은 어디까지인가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오히려 도구도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가 훨씬 더 뭐 산술적이나 기술 계산은 더 뛰어나지 않았나 싶네요. 일견하기에는. 그 뭐 갑자기 중국 얘기로 좀 돌아가서 그런데 아무튼 뭐 중국의 하여튼 사이즈로 뭔가를 하는 거는 중국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우 저 뭔가요? 저 기술 되게 신기하게 들어가고 있네. 공중에 정지를 하네요. 예, 뭐 점프해서 계속 만들면 예, 이 게임의 특징입니다. 예, 공중부양인데 여튼 이 양반들은 뭐 게임에 큰 관심이 없으니까 혼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중부양되는 거 보면 허경영 씨가 아닌가는. 허경영 씨는 다리를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공중부양을 하는데 저기는 짝대기를 들고 공중부양을 하고 있군요. 방금 뭐 이제 화면에 있는 적들을 모두 다 소멸시키는 기술을 쓰신 것 같습니다. 네, 좀 특이하네요. 뭐 나름 아이템이 다양하게 있어요. 보고 있으면. 근데 뭐 아이템은 전혀 안 드시고 그냥 바로 그냥 논스톱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네요. 보통 아이템들 다 점수입니다. 대부분이. 근데 아까 보니까 계속 종을 먹던데 종을 먹으면 저 페어리라고 해야 되나요? 요정이 튀어나오는 건가요? 어휴 깜짝이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정을 10마리나 모으면 보너스 한 마리가 되는데 뭐 의미 없죠. 여기서 의미 없었다는 것은 뭐 아무런 그런 게 없다는 얘기가 되는군요. 일단 뭐 지금 뭐 마리수도 꽤 많이 남아 있고요. 뭐 나오는 작품들의 몹들 보면은 뭐 다양하게 있어요. 뭐 유령도 있고 뭐 도롱뇽 같은 것도 막 나오고 있고. 그렇죠. 뭐 공룡부터 해서 유령, 마귀, 아까 해골 바가지 같은 것들도 있고, 그리고 뭐 성게 같은 게 나오는 판도 있고, 성게라고 하기엔 뭐 좀 그렇고 먼지에 번개가 감싸져 있는 거. 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게요. 여기 저 굉장히 난처한 상황인데. 그냥 게임 좀 보세요. 그냥 기다리면 사라지네. 나는 순간 제가 딴 걸 보고 있었어요. 뭐 몸들이 갇혀가지고 안 나오더라고. 그거 어떻게 빠진 거예요? 계속 나오는 생성되는 몹은 시간 지나면 없어져요. 아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사라진다. 일정 시간이. 아 맞네. 예, 그러네요. 뭐 지금 지금 아하 드디어 죽었다. 이거 뭐 전혀 뭐 저 뒤에 있는 거 뭐야? 이거 개입니까 저거? 꽃게. 꽃게인가? 꽃게가 이거 바닥인가 여기가? 뭐 그런 건 아니고 판마다 뭐 상징물을 줘야 되니까. 저번에 버블을 할 때 보면 뭐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뭐 영어 단어로 할 수 있는 거는 뭐 다 해보자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다양한 것들이 나오니까 뭐 여기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 더 괴로워지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굉장히 어렵네요 이번 판. 열쇠를 먹기 위해서는. 어이구. 그건 뭐 의미 부여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굳이 의미 부여를 넣자면은 저기 뭐 스콜피온 킹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스콜피온 킹 이게 몇 년은 빠를 텐데 그걸 알고 미리 알고. 찌개발 딱 달려 있는 거 보니까 딱 그 느낌 드네. 와, 야 오바다. 네, 방금 굉장히 특이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자, 빨리 오시리스의 창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오시리스 열심히 보셨군요. 나 그 영화 보면서 그 1탄 봤습니까? 미라 1탄. 1탄은 봤죠 당연히. 미라는. 그 1탄 거기서 봤을 때 홈다이라고 그 형별 내리는 거 본 적이 있으신지요? 아니요, 형 그것까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모르겠습니다.
저기 이보탭이라는 그 신관이 그 이제 파라오의 여자와 이제 그 하다 보니까 그게 발각이 되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형벌을 내리는데 이제 혀를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산채로 미라를 만든 다음에 그 관에다가 집어넣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다가 풍뎅이 같은 거를 막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풍뎅이가 살을 이제 점점 갉아먹으면서 이제 천천히 죽어가는 그런 고통을 느끼는 그런 형벌이었는데 어우 끔찍했습니다. 와, 이제 말만 들어도 이게 창의성이 너무 뛰어나서 사람 죽이는데 창의성이 들어가는군요. 아니 옛날에 사람 죽이는데 얼마나 그 골심을 했는지 나라마다 특이한 방법들이 참 많네요. 예. 그러고 보면은 옛날 사람들 참 잔인했었다는 게 그 사람을 일단 죽일 때 온갖 고통을 다 느끼면서 죽게끔 막 하는 거 보면은 참 사람 잔인한 것 같아요. 그 함무라비 법전인가요? 최초의 법전에 뭐 법의 기본적인 원래 이제 복수라는 개념을 넣어서 복수법이라고 하는데 지나치게 복수를 강하게 했죠 옛날에는. 예, 뭐 훔치면 손목을 자르고. 요즘은 아직도 그런 것 같은데 저쪽 이슬람 쪽에는 너무 전통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좀 잘 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도 빨리 이제 개혁이 되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지. 과거처럼 저기 조선시대 때 원리주의 쪽으로 막 넘어간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골치 아프지 않았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뭐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이렇게 방송도 못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쌍놈이라고. 예, 게임 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 여러분. 근데 안 죽고 가시려고 그랬는데 죽어서 좀 아쉽죠? 뭐 방송하면 정신이 팔려가지고 어쩔 수 없죠 뭐 그런 건. 장기처럼 한 수 한 수 잘 둬야 되네. 이게 진지한 고민. 정말 진지한 고민을 해야 돼. 이게 뭐 저기 딱 들어오는 거를 딱 보고 난 다음에 딱 들어갔다가 이렇게 아하 좀 빨리 여기 깔았어야 됐네 바리케이트를.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굉장히 어려운 게임. 예. 이거 뭐 40번 가려고 그러니까 뭐 머리 아픈데 지금 이제 18판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 만약에 40스테이지 갔다면 우리가 이때까지 방송했던 횟수보다 더 길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파샬로 나눠서 그럴 때는 이제 두 편 다 앞에는 그냥 뭐 영화 이야기로 기억을 하시면 될 듯 하고요. 뒤쪽 뭐 미스테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진시황 나왔고 또 미스테리한 게 뭐가 있죠?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바빌론 쪽에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바빌론요. 예, 바빌론 왕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그 고대 미스테리라고 해가지고 나왔었던 거 한 그 50%가 전부 다 이라크에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뭐 일단은 뭐 생각나는 대로 하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바빌론의 성벽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성벽이 컸답니다. 이민족 알렉산더하고 또 싸웠었을 때 해가지고. 근데 그 성벽이 그 엄청나게 아름답게 이렇게 채색이 돼 있어가지고 바빌론의 성벽이 일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명한 바벨탑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게 그 또 바빌론의 또 공중정원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빨이 높이 세우는 거 보면은 그런 거 보면 일단 바빌론에서만 일단 미스테리가 일단 3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다 아는 건데 이렇게 들으니까 모아놓고 들으니까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또 재미있는 게 그 당시 때 그 알렉산더를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알렉산더가 가봤었던 유적지들이 되게 많다는 거야. 일단 알렉산더가 피라미드를 보고 일단은 굉장히 쇼킹을 먹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바빌론을 침공했을 때 그 바빌론의 공중정원과 그 높이 올라가 있던 지구라트를 보고 또 깜짝 놀랐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또 그 나오냐면 저기 그리스로 갔었을 때 그 아르테미스 신전을 보고 난 다음에 그거 보건공사하는 거 보고 이거 그 아르테미스 신전이 아니라 알렉산더 신전으로 바꿔주면 자기가 공사비 전액 지원해주겠다는 얘기도 나왔었던 거 봤었을 때는 알렉산더가 상당히 미스테리 추종자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자기 집에 없는 거는 다 가지고 싶어 했다는 왠지 좀 어렸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생각밖에 저는 안 드는 좀 그런 면이 있네요. 그러고 보면은 그 알렉산드리아 등대도 예 알렉산더 대왕이 그 또 지었다는 그런 얘기가 봤었을 때는 알렉산더와 미스테리는 참 연관성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영화 알렉산더에 보면은 그 고대 미스테리의 건물 양식들이 몇 개 나옵니다 실제로. 전 그래도 가장 뭐 기억에 남는 게 절대 풀 수 없는 매듭 그거 그냥
지가 못 푸니까 짜증나서 칼로 잘라버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후대한테는 좋은 조상은 아니다 싶더라고요. 뭐 후대가 봤으면 또 이거 풀 숙제거리가 하나 남아 있었던 거 아닙니까? 뭐 그것도 그렇지만은 자기가 논란의 그 종지부를 찍겠다. 뭐 어떤 책임 의식과 두 번째 이제 후대 역사가들은 그의 결단력을 위대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가 매듭을 풀긴 풀었는데 완전히 풀지 않았기 때문에 요절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뭐 다양하고 있습니다. 풀기는 풀었으나 제대로 풀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마치 피라미드의 저주처럼 말이죠. 저주도 받은 것은 받은 거지만 결국에는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다는. 그렇군요. 예. 근데 제가 게임을 계속 보고 있는데 처음에 이 밑에 불덩어리 파이어볼이 3개였는데 뭐 어떤 특정한 아이템을 먹으면 계속 개수가 늘어나나 봐요. 이게 늘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이게 뭐 레벨업을 하나? 예. 뭐야 유구모. 지금 공중부양 중이시기 때문에요. 예. 설명은 이 판을 넘기고 나서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이템 중에 불 모양 아이템과 종이 모양 먹으면 이제 또 늘어나고 뭐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드리자면 이제 양피지 위에 불이 반짝반짝거리고 있습니다. 이제 두루마리 같은 거. 두루마리에. 그 게임 잘 보셨으면 뭐 그 시청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미 좀 늦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뭐 아무튼 저놈의 불은 양피지에서 타지도 않고 특이하네요. 마법 양피지 아닐까요? 스크롤. 예. 그 내가 알기로는 그 이제 테이블토크 RPG의 룰에 따르면은 저게 그 파이어볼은 일반적인 물리의 불하고는 좀 다르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닌가 하십니까? 뭐 그 룰까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고 뭐 일반적인 불과 안 다르죠? 뭐 저는 안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는 뭐 예를 들어서 물로 끼얹는다 해가지고 꺼진다든지 뭐 이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전 처음 듣는 상황이라. 제가 뭐 잘 못 그런 건 실수도 있어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 지금 22스텝 이제 바로 왔네요. 네. 예, 난이도는 이제 갈수록 미쳐가죠. 예. 저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 같은데. 그쵸? 어디 뭐 스페인에서 본 건가? 투 할 때 달려오는 소같이 생겼는데요. 예. 저건 아마 그 지금 뭐 만든 회사 이름이 그 테크모 아닙니까? 뭐 그랬던 것 같은데요. 예, 테크모하고 고해하고 합병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걸 봤었을 때 방금 저 황소는 그 윌스트리트의 황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월스트리트 황소요? 월스트리트에 황소가 있습니까? 실제로 그 월스트리트 거기 저기 그 거래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애덤스 그 누구지? 그 토머스 제퍼슨 그 동상 있는데 그 옆에 이제 서 있다는데 저도 뉴욕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황소가 이제 머리를 이렇게 뿔을 치고 달릴 때 치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이게 주가를 상징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황소 힘차게 박치고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쪽에서 조형물을 만들어놨다는데 뭐 이 테크모에서 그 인수 합병을 미리 예상을 하고 만든 그런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네, 뭐 정말 역사를 많이 알아야만 추측할 수 있는 추측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다 개인적인 견해로 실제 무슨 생각을 하고 이 게임 만드신 분이 그걸 만들었는지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설이죠. 가설 중에서 참 재밌는 가설들이 참 많이 있는데 뭐 일단은 좀비처럼 뛰어오네요. 아주 그냥. 오. 조금씩 미끄러져 내려오는데요. 요래서 한 번씩 전진을 하는 거군요. 예. 갑자기 게임이 동키콩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게임의 동키콩. 저 뭐 굴러오는 해골 바가지 같이 생긴 게 오크통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 지금 망치 먹었어요. 망치를 먹으면 화면에 있는 적이 다 죽는 거군요. 다 죽진 않고 그 오크통을 부술 수가 있는. 야, 저 위에 이제 여자가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열쇠와 배걸이 있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동킹콩과 차이가 있지 않는구나. 오이고. 아깝다. 잘했는데. 거기다가 딱 놨으니까는 이제 글로 타고 가는 거군요. 거의 다 했는데. 그렇네요. 이런 식으로 한 4-5번 하면은 짜증 나가지고 바로 사기 방송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할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예. 할 때까지 가보자. 아무튼 뭐 게임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지금
진짜 공중부양하는 듯한 그 느낌 막 드는데 지금 그 공중부양하니까 또 갑자기 생각나는 분이 계시네. 그 혹시 그 허경영 씨라고 혹시 알고 계시는지? 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출마하신답니까 혹시? 아니요, 요 근래는 TV에서 본 적이 없는 분 같은데요. 글쎄 그 약발이 다 다르졌나 이제 그 아저씨. 아무튼 그분 참 그 이번에 그 대선 나오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안철수냐 아니면 문재인이냐 아니면은 그 새누리당의 어떤 또 정치인들이냐 뭐 재밌을 것 같은데 느낌이. 그분 요즘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디선가 공중부양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또 그때는 하시더라고요. 못하는 게 없다고 들은 것 같은데 독심술도 하는 것 같았고. 참고로 우리 쪼님과 그리고 저기 그 누구야 그 허경 씨와의 그 차이점이 있다면은 쪼님께서는 공중부양을 하셨을 때는 대화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허경 씨는 공중부양을 하면 콩팥이 나빠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 처음 들어서요. 저 처음 들어가지고. 공중부양을 자주 하면 콩팥이 안 좋아진대요. 그 양반 얘기는. 참 특이하신 분이네요. 예. 블랙홀로 들어가서 화이트홀로 나오시는 분인데 뭐. 시간이 없네요. 야 이게 또 시간 6, 7 이쯤 되면 뭐 골인 했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3, 2 음악이 마치 그 인디아나 존스의 돌 굴러올 때 막 도망치는 그런 느낌? 예, 막 그렇습니다. 막 물 옆에서 막 터지고 벅벅벅 하면서. 예. 인디아나 존스 생각하신 게 이거 뭐 맵이 참 몇 것이 없네요. 놓을 수 있는 바둑으로 치면 놓을 데가 별로 없네. 뭐 예, 빈 곳에 다 놓으면 이제 가는 거죠 뭐. 뭐 가능할 듯 할 것 같기도 합니다. 뭐 몇 번의 시행착오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이거 플레이 해보고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일반 거기서 여기도 시간적인 부분이 좀 문제 될 것 같네요. 예, 그 시간이 이때까지는 조님이 다행히 시간을 잘 관리하셔가지고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음악 딱 바뀌니까 저희도 잡담을 하다가 잡담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긴장감이 높아져가지고 정신줄을 바짝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도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어디 나와야 되나? 이제 여기까지 왔다. 어디 나와야 되나? 거기냐? 오케이. 이거 가는 게 맞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구멍이 뚫어져 있는 것은 가발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뭐 게임을 만드는데 못할 거 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될 것 같기도 하고 공중에 딱 올려서 딱 치면은 되나? 될 거? 어허 갑자기 바뀌었어요. 갑자기 이 길 아니다 하면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요 위쪽에 있는 부분을 여백을 더 활용을 해야 되는 거군요. 이제 10여 초 정도 남았는데 타임 어렵다 이번 판. 와. 그러네요. 네. 이게 지난 스테이지를 했었던 걸로 이제 반문교사 삼아서 이제 좀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쪽 라인으로 그냥 타고 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점프할 수 있는 한계 높이라는 게 제한이 좀 있어가지고 확실히 보고 있으니까 사거리를 잘 맞춰야 되고 한 번에 두 칸을 넘지는 못해요. 예, 보시다시피 공중부양도 하는 사람이 두 칸을 못 넘나? 못 넘지 않습니까? 결국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군요. 이쪽 라인을 타려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건데. 된 것 같기도 한데 여기서 이게 다시 내려왔다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가까워져 가고 있는 느낌. 여기서는 그냥 길만 놓으면 돼. 이번엔 양이네요. 예. 이걸 보고 제가 이제 수수께끼를 풀었습니다. 이게 황도 12궁을 나타내는 게 아니었나. 예, 맞습니다. 예, 황도 12궁 맞는 것 같고요. 예. 중간에 이상한 기호 같은 경우도 사실 황도 12궁은 고유하게 기호마다 이렇게 세이트 세이야에 나오는. 그렇죠. 맞습니다.
야, 우리 머리 좋은 것 같아. 그러게요. 예, 잡담하면서. 우리가 그 연결. 네. 바로 죽어버리네. 예, 컨티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예, 뭐 여기서 참고로 황도 12궁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설명 좀. 뭐 황도 12궁은 그 12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달에 상징하는 별자리를 뭐 정해놓은 거죠. 사실 뭐 별점 같은 거 볼 때도 쓰고요. 사실 황도라는 거 자체가 그 북극성을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북극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가장 관측하기 쉬우면 별자리 뭐 그런 식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저보다 맥님이 많이 아실 것 같으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냥 여러분들 별자리 생각하면 돼요. 양자리 나오고 개자리 나왔고 황소자리 나왔습니다. 예. 앞으로 뭐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사자자리가 있고 처녀자리가 있고 천칭자 있고 물병자 있고 뭐 이 정도 하면 쌍둥이 자리가 있고요. 예.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남녀 공학이라 가지고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예. 3년 동안 좋아했었어요. 같은 반이었던 계속 3년 동안 연속 같은 반이었네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여자는 이제 황소자리였고 저는 물병자리인데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했었던 어린 시절 기억이 나는군요. 뭐 그런 관계 좋다고 해도 안 되는 경우 부지기수로 많으니까 혹시 뭐 그런 미신을 믿으시는 분들은 그런 미신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뭐 미신 아무런 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백날 좋다는 사람들 만나도 살다 보니까 성격 탓이라면서 다 이혼하고 뭐 그런 게 세상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돈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돈으로 안 되는 게 얼마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어떤 관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부진 사장하고. 예. 그건 오히려 돈으로 안 된 게 아니라 돈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은.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항상 과하면 없는 이만 못하다. 아이고. 어렵다. 이번 판 정말 어렵다. 여기서부터 계속 죽는 거 아닌가? 그 횃불은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연습보다 실전이 안 나오는 거는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면 몸을 죽여 그냥. 뭘 어렵게 생각해. 페어리가 2마리가 지금 있네요. 그냥 보너스판이 그냥 라운드로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냥 라운드마다 뭐 아무 때나 막 들어가 있는 아무 규칙은 없다는 그런 건가 보는. 조인맥이랑 비슷해요. 부록이 막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갈 때 나오고. 와, 이 천재적입니다. 벽을 타고 도는데 벽을 없애버리니까 가던 방향 그대로 전진을 한다. 그 나름대로 머리를 많이 쓴 것 같아요. 물리 엔진이 꽤 비싼 건가 봐요. 이건 뭐 물리라고 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거 사실. 제가 잘 몰라서 가다가 앞에 방어막이나 뭔가가 있으면은 되돌아간다. 이게 0101의 그냥 끝인 것 같은데 이거. 그렇군요. 예. 전혀 전문적이지 않은 저 때문에 혼돈을 일으키려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뭐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일단은 뭐 게임이 이거 어떻게 타고 들어가야 될지 굉장히 고심이 되네요 지금. 적어도 이 게임의 가치는 뭐 원코인 엔딩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이걸 실제로 해보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어쨌든 클리어 한 판에 대해서는 교범이 될 수 있으니까 공략집이 되겠네요. 예. 뭐 심심하면 나옵니다. 공중부양 지금. 땄어요. 문 땄어요. 예. 문 닦고. 예. 따끄. 문 닦고. 어이구 저기 뭐가 있는지 어떻게 또 알았대? 그냥 있을 것 같으니까. 느낌 아니까. 그런 느낌적인 느낌? 느낌 아니까. 예, 이 게임에서 가장 어려운 판 나왔습니다 지금. 와 30판. 가장 어려운. 뭔가 사신 같은 스파이더맨인지 사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칼라 바런스는 스파이더맨이네 거의.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기호가 있는데 양자리를 상징하는 기호가 지금 뒤에 보이고 있습니다. 저 뿔 같은 느낌, 저게 양자리를 상징하는 기호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거 거꾸로 보면 궁둥이 같은 느낌 좀 드는데. 그래요. 예. 여기서 찌찌찌 이러면 오줌 싸는 느낌. 참 저렴한 비교가 되게.
예, 아무튼 양자리 파이어볼을 방금 난사해서 클리어를 하셨습니다. 이 바이어볼을 난사하는 걸 보면은 지팡이도 들고 있고 마법사가 아니었나. 이 솔로몬키는 마법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맞습니다. 뭐 이름이라도 뭐 나와주면 친절할 텐데 그런 것도 없고. 뭐 길을 타고 가는 파이어볼. 막강합니다. 자동 유도탄. 성게같이 생긴 것도 죽일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죽을 것 같지 않나요? 번쩍번쩍 하는 게. 나는 맞춰봐야 재미가 없어. 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아무튼 여기 난감하네요. 어떻게 파야 될지. 어떻게 길을 하나 트긴 타야 될 것 같은데. 두 개를 텄네요. 하나는 막았는데. 예, 맞아 하나 막았는데 이게 자충수를 둔 거군요 이게. 파이어볼 다 써서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안 나오나? 파이어볼은 리젠이 안 되네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 이거 굉장히 지금 파이어볼 없이 플레이해야 되는데. 참고로 여러분께서는 나중에 조만간 저희가 카메라를 켜고 방송을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조님은 게임 하다가 잡치면은 이상한 포즈를 짓고 그러십니다. 이거 뭐야 이거는? 이건 뭐야 이거? 예, 사기 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되는 건가? 이거 게임을 얼마나 해봐야 하는 거야 이런 요령을. 이거 오락실에서만 알 수 있는 건데 남이 하는 거 등 뒤에서 보면서. 이거 다른 스테이지도 가능한 건가요? 저 스테이지만 알고 있습니다. 저 한판이 너무 어려워서 뭐 그렇게 된 거 뭐 누가 찾아낸 것 같은데. 좀 이거 내 생각에는 게임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밸런스 테스트 해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서든 넘길 수 있는 뭔가를 하나 넣어주자 이래 된 것 같아. 맞아.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기에도 인정사정이 없었던 거지 이게 게임이. 그리고 자기가 이제 소음을 퍼뜨린 거야. 그냥 이렇게 해서 넘겨. 이거 정상적으로 넘기려면 몇 시간이 걸려 이러면서. 예전에 게임 잡지 중에 게임월드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게임월드 저는 모르시겠지만 돈 주고 책을 사서 보는 열성 그런 자여서 한 5년 정도 사서 봤었습니다. 파이널 판타지 6, 5, 6 나오던 그 시절에는 매달 한 권씩 샀었죠. 게임월드에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숨은 비기라든지 어떤 이스터에그 같은 거 찾아가지고 엽서에다가 그거를 써서 올려주면은 상품도 주고 막 그런 거 있었어요.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숨겨진 나만 아는 비기 요새 같으면 네이버 지식인이죠. 나 그거 되게 보고 신기했었다는. 어떻게 이 새끼들이 이런 걸 찾아내지 하면서. 정말 특이한 공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물론 이제 거기서 안 가르쳐주는 비기 중에 이제 제가 좋아했던 거는 이제 프린세스 메이커의 어떤 특정 확장자를 건드려라 이런 것들. 아무튼 요즘도 그런 것들이 좀 나오는 그런 게 있으면 참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인터넷이 너무 발달하고 이제 개별 블로그에 오히려 기자를 능가하는 열성을 가지고 글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게임 잡지들 거의 다 폐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잡지라는 것 자체가 거의 없죠. 만화 잡지도 요즘 있긴 하나요? 있어요. 챔프는 제가 만화방 같은 곳은 자주 가는 편인데 챔프는 여전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챔프 역사가 아주 기네요. 아무튼 게임 잡지 없어지고 프라모델러 모델 2000하고 허비스트 이런 거 막 다 없어졌고, 그 다음에 또 없어진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완전히 이제 어르신들 보는 그런 성인향 잡지는 없어졌죠. 이제 건강 다이제스트부터 시작해서 건강 다이제스트 말고 썬데이 서울 이런 스파크 이런 것들. 스파크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맥심하고 좀 비슷한 느낌의 어떤 잡지 기억나는데 뭐더라, 하트윈드인가? 예, 그거 좀 재밌게 봤어요. 다 없어졌습니다. 사실 그 잡지에 나오는 사진들은 거의 다
그 당시에는 워낙 저희가 정보라는 것이 오픈되어 있지 않고 정보를 가진 자와 못 지닌 자의 편차가 컸다 보니까 몰랐던 건데, 결국 인터넷이 보급되고 조금 구글이라는 만능 병기가 나오면서 깨닫게 된 거는 다 저작권 없는 사진들을 어디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잡지를 만들었던 거죠. 뭐 그런 상황이니 그런 잡지들이 폐간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었던 게 아닌가. 물론 뭐 읽기 좋은 정보적인 글들도 없지 않아 있었던 건 사실인데, 있었던 건 사실이긴 한데 그것만으로는 좀 제 생각에는 그 잡지 같은 거 그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기 일본만 하더라도 잡지가 좀 많더군요. 사실 아직까지 폐간 안 되는. 일본 같은 경우는 잡지뿐 아니라 뭐 도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예, 뭐 그렇습니다. 뭐 근데 한국도 책을 많이 팔리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저기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인구 50만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잡지라는 게 좀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뭐 한국은 그렇지만 이제 책값이 워낙 비싸니까 이게 책값이 문제가 아닌가. 책을 읽으려는 열의 같은 거는 말씀하신 대로 적지 않고 이렇게 열성적이긴 한데, 사실 책값이란 게 어느 순간부터 이게 대여점이 판을 치면서부터 이제 잘 팔리다 보니까 책값을 확 올리지 않았었나. 대여점 문제로 인해서 뭐 잘 팔리는 게 아니고 대여점을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 책을 실제로 구매를 해주지 않다 보니까 책을 한 권 내는 마진을 맞추기 위해서 5천짜리 책이 10,000원이 되고, 예,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역시 그런 문제가 있군요. 그런 식으로 친다 그러면 그 예전에 미스터 K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1,000원짜리 잡지였어요. 예. 근데 그거는 굉장히 혁신적이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지금 나오더라도 뭐 1,000원이면은 굳이 사주겠다.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 잡지 하나 만들어 본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거의 주간지를 뭉친 수준의 어떤 그런 거. 뭐 그런 잡지 나온다면 굉장히 흥미가 있겠네요. 예. 제가 생각해도 혁신적이긴 한데, 문제점은 역시나 한국의 물가가 그렇게 저렴하지 않아서 이 제작 원가가 1,000원을 넘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우려스럽네요. 예. 많이 우려스럽긴 합니다. 근데 이제 혹시 저기 고속버스 같은 거 자주 이용하시나요? 아니요, 전혀. 전 워낙 멀어서 고속버스는 타진 않고요. 예. 예? 고속버스. 고속버스 잘 안 타죠. 좀 가끔 뭐 고속버스도 이용하고 기차를 좀 못 끊었을 때, 제 친구는 고속버스 주로 이용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친구는 이용하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담배를 필 수 있다는 거고 예. 그 두 번째는 재밌는 신문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라고 얘기했거든요. 무슨 재미난 신문 말씀하시는 거죠? 사건 내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문들이 어떤 신문이라는 말씀이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 그러니까 저기 정치적이라든지 아니면 경제라든지 사회 쪽의 신문을 이제 골고루 하고 있지만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주로 나오는 그런 신문인데, 그 신문에 보면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현장 르포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예, 그거 보면은 대부분 이제 유흥각 쪽 관련 쪽 정보가 나와 있는 내용이었는데, 그 헤드라인부터가 굉장히 센세이션합니다. 그런 신문도 있군요. 예, 정말 금시초문이라서 혹시 뭐 그건 아닌데 정규직인데 뭐 일요 저널 뭐 그런 거랑은 다른 거죠. 시사 저널 이런 것들하고는. 예, 시사 저널 쪽에 그렇게 좀 고품격 신문이라고 보기보다는 진짜 흥미거리 위주의 어떤 신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신문을 통해서 허경영 씨를 최초로 알았다는. 네, 가십적인 분이시. 예. 그래서 아까 저기를 막았군요. 저기를 막아야 여기에서 딱 머물러 쉴 수 있으니까. 상당히 계획적인 게임입니다. 아무튼 뭐 그 신문을 통해 가지고 참 가격도 1,500원, 지금 한 2,000원 한지 모르겠지만 저렴했고, 이제 어떤 저가의 재밌는 잡지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이게 보너스판에 저 페어리들을 만약에 구하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마리에 관련된 맞다고 조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지만 저희는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그냥 통과하고 있습니다. 벌써 37번째 판이네요. 조님 열심히 해주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뭐 조금만 더 하면은 이제 게임이 끝날 것 같긴 해요. 자, 이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잡지 얘기도 나왔고 미스테리 얘기 나왔었고 거기다가 이제 또 그 무슨 얘기가 또 나왔었나요? 아, 중국 얘기도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뭐 요즘 뭐 가장 핫한 뉴스가 있다면은 포스트 차이나라고 요즘 뭐 얘기가 좀 많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포스트 차이나 뭐 그 다음 중국을 대체할 뭐 다른 시장 뭐 그런 거 이야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밤에 그 나이트라인 뉴스 보면은 코너가 나오는데 그 포스트 차이나를 찾아라 해가지고 그 이제 뭐 나오는 그 보면은 이제 횟수가 있어요. 첫 회가 아마 베트남이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뭐 또 다른 나라 뭐 인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 보니까는 아, 참 중국의 약발이 참 이제 끝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막 들고, 그리고 또 근데 어떻게 베트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베트남을 잘 가보지 않았으면 모르겠고, 근데 그렇지만 뭐 예전에 뭐 그냥 전에 들었던 이야기 같은 거는 뭐 좀 들어보면 오히려 중국보다도 교육열이나 이런 것들이는 뭐 변화하려는 의지와 속도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중국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한다 할지라도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뭐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노동에 있어서 경제적인 요소를 절대 무시할 수 없죠. 이게 생산에 대한 생산 비용에 대한 부분인데, 요 비용에 관한 부분, 아까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사수 자리라고 활 쏘는 사수가 있는데, 사수 자리 중간에 말 끊지 말고 빨리 뭐 노동 비용적인 효과로는 볼 때는 뭐 좋으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에 진출해 있던 모든 대기업들이 공장 같은 걸 형성해 놨습니다. 예,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게 과연 세계 시장에서 중국의 자리를 대체하는 시장이 되느냐에 있어서는 회의적이고요. 생산 기지의 역할은 좀 할 수 있을 겁니다. 생산 기지 정도. 근데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져서 질 좋은 형태의 시장이 되고 규모를 가진다라는 기대는 저는 오히려 거기보다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조금 더 걸리겠지만 인도 쪽이 시장의 형태는 인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노동력 공급 이런 면에서 사실 그 땅에서가 아니라 인력 자체를 수출하고 있는 나라가 인도지 않습니까?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중국인도 많았지만 이제 인도인도 흔하고, 뭐 카타르 같은 데는 뭐 외국인 중에 인도인의 비중이 제일 높다든지. 조금 보면은 저 구로 디지털 단지에 보니까 인도에서 오는 프로그래머들이 꽤 많은 걸 봤었을 때 좀 고급 인력이 오는 것 같고, 중국에서는 그 식당 아주머니들 이렇게 오시는 거 보면 좀 저렴한 노동력이 오는 것 같고. 예, 이게 다 했는데. 진짜 억울하다 억울해. 예, 진짜 다 했는데 그냥 툭 떨어졌으면 되는데. 뜨르르르르르. 이제 끝판이 다 보인 거 하네요. 야, 아무튼 그래서 노동력의 질이라는 부분하고 뭐 그런데 인도 시장이 각광받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셨네요. 예, 제가 봐도 요즘 진짜 그 뭔가를 새로운 먹거리를 찾으러 가거나 생존에 대한 어떤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어제는 어떤 방송을 보니까 이제 그 베트남에 가가지고 저렴한 물건을 가져와서 한국에다 팔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젊은이들이 뛰어드는 걸 봤는데, 한 명은 사기 그릇을 가져오고 또 한 명은 커피를 가져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 이 사기 그릇 얼마 주고 샀냐 그러니까 3,500원 주고 샀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 한국에다 가져가려면은 얼마에 팔아야 되는 줄 아냐고.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넌 이 그릇을 10,000원에 살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경제학을 전공하는 사이가 보니까 푹 숙여지고 있고, 어떤 여자애는 커피를 가져오는데 커피는 확실히 그게 있더군요. 경쟁력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원가 자체가 좀 싸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커피를 가져오는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그 여자애는 좀 똑똑한 여자애였습니다. 혹시. 예. 남자보다 여자가 이런 쪽에는 오히려 센스가 좋지 않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일반적인 커피로 하려면은 도저히 가격을 못 맞추니까, 그러니까 대기업이라든지 거대 유통상가들이 하는 사람들의 그 가격을 되게 싸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자기는 여기에다가 스토리를 입혀오겠다고
그래서 이 커피를 만든 사람은 누구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다시 얘기해가지고 얼마 안 하는 예를 들어가지고 한 300원이라고 하면은 300원짜리를 그 한 2,000원에 팔아야 되는데 그 2,000원에 팔 수 있게끔 뭔가 어떤 것을 포장을 잘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걸 보면서 아 읽어보면은 무역도 참 재밌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만은 어떠신지요? 무역이 매력적인 사업이긴 하지만 무역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전략을 세우고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고 사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로 뭔가 새로운 시장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데는 남자의 안목보다 여자의 안목이 훨씬 더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 제가 정확한지 안 한지는 모르라도 그 여기 한국의 공차 같은 경우 공차라는 공차 그거 한국 브랜드가 아니라 저기 중국 거 아닌가요? 중국이 아니고 그게 이제 중국을 여행하시는 여자분이 중국에 그게 있어요. TMF 밍차라고 해서 차를 파는 찻집입니다. 중국에 있는 찻집에 그런 걸 비롯해서 많은데 그런 거에서 영감을 얻어서 하셨다 하더라고요. 하시고 나서 한국에 와서 그게 본인이 소유한 기간은 제가 알기로는 1, 2년 안팎으로 굉장히 짧은 기간 가지고 있었고 현재 지금 소유주한테 굉장히 좋은 가격에 빨리 판매를 했다고 들었어요. 틀었다. 이 남자들하고 여자들의 차이점 이제 이게 빠르고 그 어떻게 보면 남자분들은 어쩌면 그거를 그런 사업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마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은 남자들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좀 그런 거 있듯이 뭐 무역 그런 걸 무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사실 이런 것조차도 이 현재 사회에서는 창업 아이템으로 보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뭐 창업 스쿨이나 이런 데 가시면 그런 거 하라고 건의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뭐 20대에서 그렇게 하면 신창업인 뭐 무슨 국무총리상 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그런 상을 받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해서 받는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노력을 하면 될 수 있다라는 믿음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으실 거고. 근데 저는 무역이 그래서 쉬우니까 하세요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저는 하다가 안 되는 사람을 아까 처음 말씀해 주듯이 말도 안 되는 사기기를 팔려고 하는 그런 생각 없는 사람을 훨씬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 저는 하라고 꼭 권유는 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이긴 해요. 무역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에 모르는 낯선 땅에 가서 보지 못한 물건을 한국에 가지고 와서 판다 이런 개념일 때는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무슨 대항해 시대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기는 한데 그러기에는 이제 많은 재화와 국가 간의 벽들이 한국 정도 되면 이미 열려 있는 상태고 어려워요 사실. 한국이 이제 낯선 시장이라고 하시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좀 그렇다고 치안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위험도 약간 무릅쓰는 새로운 땅들을 가셔야 됩니다. 정말 뭐 진짜 뭐 블러드 다이아몬드에 나오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처럼 그거의 드비어스의 사장의 일화를 가지고 흉내를 냈다고 하는 영화인데 금이나 다이아몬드 찾으시려면 아프리카 가시면 돼요. 아프리카. 근데 아프리카 가시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뭐 댕기 뭐 사금 찾듯이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사금 이런 게 아니라 다 이제 금은 많아요. 가지고 오시려면 목숨을 거셔야 된다. 예, 전쟁이 안 좋아서 그렇다. 와 미끄러지니까 한 방에. 그 용병 집단들 이런 사람들 같이 가면은 뭐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니요, 그런 사람들이 팔고 있어요. 금 같은 것들은. 예, 그런 사람들이 팔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위험해서 잘못될 경우에는 뭐 필압되시는 거죠. 뭐 필리핀 꼴 나시는 거죠. 예, 그 각오하고 가셔야 되죠. 예, 근데 대신에 대가는 크니까. 예. 그거 보면은 뭐 19세기나 21세기나 뭐 일단 모험을 해야지만 뭔가를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잠시 무역과 연관해서 창업 얘기도 좀 하셨는데 그 얼마 전에 그 창업하면은 엄청나게 큰 센세이션한 사건이 한 번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양반 참 나이가 그 20대 후반인 걸로 알고 있는데 8월 정도 올해 그 정도 선이더라고요. 자기 하나 대단히 크게 쳤더구만요. 이야, 그 뭐 제가 알기로는 스베누가 나온 지 브랜드가 한 3년이나 2년 정도 됐나요? 뭐 그쵸?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길어야 3년일 테고 짧으면 2년이라고 말하시는 분들. 와, 큰일 났다.
그러면 이게 이 사기 방송이지. 연결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한번 해봐. 되나? 여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본격 사기 방송 네. 여기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판이 몇 판이었죠? 42. 예, 42면 바로 44로 넘어가는 걸. 공략을 보고 싶으시는 분이 있겠지만 예, 힘든 관계로. 예. 오, 이거 어떻게 된 43. 거죠? 갑자기 43은 예. 넘어갔습니다. 예. 42는 뭐 어떻게 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마지막에 스베누가 그러면은 한 2년 정도 됐다면은 이제 창업자가 26살 때 네. 창업을 했다는 얘기고, 대학을 갔다 왔다가 뭐 이랬다고 친다 그러면은 뭐 정말 사회 초년생에 어떤 대단하다고밖에는 할 말이 없는데. 예, 죽어야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지금. 자살. 와, 이 완전 퍼즐이네. 예. 아마 그 사람도 자살하고 싶은 심정이 아니었어 하는 생각이. 예. 진짜 근데 젊은 사람이 그렇게 뻔뻔할 줄이야.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요즘 머리가 진짜 좋아야 된다는. 근데 그 사람은 알고 봤더니만은 자기를 믿고 도와준 사람들이 참 많았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보면은 자기꾼들은 자기를 믿고 도와준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사기꾼이냐 아니면은 벤처 사업가냐 이런 게 결정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 가지고 벤처 사업가 중에서도 뭐 자기 주변에 피해 보는 사람 없이 그냥 혼자 쫄딱 망했다 그러면 뭔 사기꾼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혼자 망한 거죠. 예. 그냥 혼자 비싼 술 먹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뭐 그런데 여러 사람 힘들게 만들어놓고, 또 지는 또 그 람보르기니 렌탈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페라리 뭐 이런 거 타다니고. 보통 리스라고 하죠, 요새는. 예, 리스로 많이 합니다. 굳이 사지는 않았을 겁니다. 법인도 있고 하니까, 매출도 있고 하니까. 뭐 개인 명의로 했다면 개인 리스를 했을 것이고, 법인 명의로 했으면 법인 리스로 해야 되는 상태일 겁니다. 아무튼 자기 교제하고 있는 또 여자한테 또 엄청 해줬더구만요. 또 사실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 정도 돈 있는데 뭐 돈 안 썼겠습니까? 자기도 망한다고 생각을 하고 돈을 썼을까요? 그런 거 같은데. 대금을 결제를 안 해줬다면 뭐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이거. 하기야 뭐 보통 다 그렇게 외상을 긁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좀 심각하다는데. 또 막혔다. 예, 또 실수했습니다. 죽어야죠. 그냥 연결 포인트를 다시 부르는 게 안 나? 그냥 44로 넘어갈까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우리 방송에서. 그렇습니다. 뭐 이제 게임이 얼마 안 남은 관계로 마지막 스베누 쪽 얘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이건 또 떨어지죠. 예, 어차피 열쇠를 먹으면 먹은 거는 남아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나마 이게 양심적인 게임이네요. 마리수가 많을 땐 차라리 이렇게 해라. 이건 아무 생각 없이 길만 뚫고 나가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예, 또 막혔습니다. 와. 왜 막힌 거죠? 뭐 이렇게 뚫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나? 갇혀버리. 내려가면서 되나? 내려가면서 탁 만들 수 있나? 없나? 오. 여기까지 됐네. 됐다. 그씨 왜 내 말 맞구만 뭐. 씨. 마지막 가. 뭐 원래 예, 공략도 해야 되는데 뭐. 예, 뭐 제가 많이 했으니까 보시고 하면 이제 충분히 게임 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네버 기브업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런 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오늘 게임의 교훈은 네버 기브업이라는 죽으려고 했었을 때 길이 생긴다. 예, 뭐 그런 거 막판은 책이네요. 솔로몬의 어떤 마법책을 갖는 그런, 역시 솔로몬의 72마 기둥 그거 얘기하는 건지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슬라임 막 타고 올라오래요. 오, 무섭습니다. 슬라임
드디어 파이어볼. 어허. 뼈리를 먹고 오. 끝났다. 예, 어떻게든 엔딩 보는 조앤맥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뭐 이 게임에 대한 점수 뭐 매기자면 몇 점이나 주실 수 있는지. 조님이 내주셔야 돼요. 퍼즐 게임이 별로 없는 관계로 한 8.5 드리겠습니다. 좀 많이 주셨네요. 여기 뭐 더 엔딩 같은 거 되어 있나요, 영상이? 없는 거군요. 예. 객원으로 오셨던 춘님께서는 몇 점이나? 아마 제가 한다면 이거 20판을 절대 갈 수 없는 게임일 거예요. 저한테는 안 맞는 게임이기 때문에 5점. 저는 점수를 매기지 않는 관계로 오늘 솔로몬의 키 공략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